우리 시험을 준비해 가면서 기초 이론하고 문제 풀이 과정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. 문제가 좀 양이 작고 그렇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.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됐냐면은 일단 우리 이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을 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 교재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은 과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본 거죠. 그래서 물론 가장 최근 시험이 33회입니다. 그래서 30회부터 33회까지 천천히 한 회씩 이렇게 하면서 30회가 만약에 시험을 내가 친다면 우리가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또는 아주 난이도 있는 걸 빼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가능하겠느냐, 교재 이외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부분. 물론 가장 먼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. 이런 정도까지 벗어나게 된다라고 다루었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대부분 기출문제였었는데요.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쭉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. 그렇더라 그래도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출력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제각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는 그 기출문제를 출력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그 감정평가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출력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한 방법. 그다음 우리가 원서 접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? 한국개발은 그런 쪽에서도 문제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순서대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.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학 원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81번부터 120번까지를 제가 이 문제는 지금은 30회입니다. 30회를 순서를 좀 제각각으로 만든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이 과정, 우리 교재를 정확하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느냐?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재 내용을 아주 고난이도, 그 다음에 기본, 너무 어려운 계산,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제외하더라도 우리 교재만 정확하게, 교재의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, 이해, 숙지하신다면은 무난하게 80점은 가능하다라는 게 판단입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를 아주 가볍게, 그러면서 좀 빠르게 각 단원에 있는 문제를 아주 이런 것들은 책 순서가 있으니까 교재는 굳이 표시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교재 순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문제마다 이건 어떤 문제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30회부터 쭉 33회까지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단원으로 일단 30회를 분석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 갔다면 이게 우리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대비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답, 임야 등의 지반이 절도되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무엇일까요?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토지의 용어의 분류입니다. 우리 토지는 법적으로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감정평가에서 또는 학문적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저 토지는 뭐 낮이네, 건물이 있네, 공지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. 이런 것들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일단 집안이 절도되어서 떨어져 나간 하천으로 변한 토지,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포락지라고 말을 합니다. 자,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. 여기서 건부지라는 거는 토지가 있는데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, 이런 걸 우리는 건부지라고 말합니다.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죠.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. 깨끗한 토지,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? 예, 나지라고 말합니다. 나지는 토지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. 이 둘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유유지, 공한지, 휴한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공한지라는 것은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의 토지, 이것을 우리는 공한지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지역을 가다 보면 여기가 쭉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한 5년 정도 집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. 딱 규모를 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. 거기에 상추, 깨, 마늘을 심어 놨습니다. 자, 그 토지는 그러면 농지일까요?
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. 그게 여기 말하는 공한지입니다. 도시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. 그 토지를 주택을 짓겠다라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불허를 받았겠죠. 그럼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왜 5년 동안 집을 안 짓고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투기 목적밖에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유유지와 휴한지는 둘 다 외부, 즉 농경지 쪽에 해당되는 토지인데요. 여기서는 첫 번째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. 유. 두 번째를 보는 순간 요 휴 때문에 헷갈립니다. 휴라는 말은 뭐죠? 쉬는, 농사를 쉬는, 휴경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. 농사를 지었는데 이 인삼 농사를 5년 동안 했어요. 그리고 땅의 체력을 다 이렇게 이렇게 영양분이 많이 나갔겠죠. 그래서 땅을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다음 농사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거름 같은 거 1년 정도 쉬게 해줍니다. 그런 토지를 휴한지라고 말합니다. 즉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쉬는, 휴경하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말합니다. 유유지, 유라는 말은 놀린다, 논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놀리다, 놀리는 토지,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 이런 걸 유휴지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좀 가볍게 잘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죠. 그래서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. 약간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우리가 교재 기초 공부가 좀 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.